네, 2023년 새해 시사날 첫 문을 열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은 새해 계획 또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50만 인구가 함께하고 있는 포항은 올해 어떤 계획과 또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요, 포항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이강덕 포항시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상현 기자 함께합니다. 시장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에게 새해 인사부터 전해주셔야겠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개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건강하고 소원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열심히 뛰어서 시민 여러분들이 좀 더 편리하고 편안한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포항 시민분들에게 시장님께서 올 한 해의 계획표를 알려드리는 자리입니다. 긴장되지 않으세요? 좀 긴장되기도 하지만은 네. 또 시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귀 쫑긋하고 듣지 싶습니다. 좀 친절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은 어떤 점들을 바라고 있을까요?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봤거든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작년에 태풍 피해도 있었고 몇 년 전에 지진도 있었고 그래서 외부에 나가면 포항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게 사람들이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새해에는 정말 안전한 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든 거리든 진짜 인구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가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상인들이 먹고 살려면 뭐 사람들이 많이 움직거리고 유동 인구가 많아야 어차피 뭐 우리도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없거든.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 사실 포항에 일자리도 많이 없고 뭐 문화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포항에서 지내기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인프라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겨서 청년들이 포항에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포항을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저도 이제 앞으로 취업을 포항에서 하고 싶은 바람이 있는데 사실 저 같은 여성 친구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 포항이 여성이 일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포항시의 모습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시장님께서 그리고 있는 포항시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큰 줄기,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 올해도 역시 우리가 세계로 도약하는 환동의 중심 도시 포항 건설을 목표로 해서 부지런히 뛸 생각입니다. 우선 우리가 먹고 살기에 제일 중요한 일자리와 지역 경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신산업 이렇게 기반을 확실히 다져서 올해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2차 전지 산업이라든지 또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배터리 산업과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에 대한 기반을 더 확실히 구축을 하고 또 시민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도시, 정주 환경, 교육, 문화, 도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우리가 그린웨이 사업이나 이런 것 등을 해오면서 많이 바꿔왔습니다만은 더욱더 가속화시켜서 사는 것 자체야 행복하고 또 다른 데서도 포항이 살만한 도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작년에 시민들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네. 안전도시 건설 사업 이 부분에도 아주 차질 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할 생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작년에 우리가 흰남노
태풍을 겪으면서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이 도시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느꼈거든요. 우리가 많은 인구가 해안가하고 강하구를 중심으로서 모여서 살고 또 중요한 국가기관 산업인 철강 산업이 하류나 강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진단과 대책을 가지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가 집중적으로 선제적으로 해나가고 도청이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국책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는 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우선 응급 복구를 하고 그 계획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도 많거든요. 또 완전 복구되기까지는 세월이 2, 3년, 뭐 5, 6년 더 걸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마 중앙정부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벌써 이 흰남노의 어려움을 다 잊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일깨워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하고자 하는 목적 이것을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노력을 해나갈 건데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부터 잊지 않고 하나하나 그렇습니다.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예, 예. 네. 특히 제가 이제 국비 지금 예산 확보한 요 안전계획 관리에서 살펴보면 항사댐 건설 총 사업비 이제 900억 중에 이제 올해 이제 배정된 예산이 20억이고요. 그리고 빗물 펌프장 이제 신설 증설 사업비 총 사업비 1,467억 원 중에 올해 이제 8,800억. 그리고 지방 하천 개선 복구 1,716억 원 중에 858억 이제 확보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조기 투입을 좀 빨리 해서 우기가 오기 전에 좀 미리 대비하는 측면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포항시 3대 역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무래도 2차 전지 산업이에요. 그동안에 많은 성과들을 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성과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2차 전지 산업은 우리가 확실한 위치를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이 확실한 걸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최고, 세계 최고 그런 정도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2017년도에 에코프로를 시작으로 우리 지역에 투자 유치를 받아서 기업을 만들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2019년도에 정부로부터 규제 자유 특구를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 규제 자유 특구 인정받았는 그것이 정부가 여러 곳에 지정을 했는데 여러 산업을 가지고 포항이 3년 연속 최우수를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성과가 있고 또 추진 의지가 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거기는 시민 여러분들 또 모든 분들이 함께 기업 관계자들 뭐 다 도와주신 덕분이고 이것을 이제 단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 2차 전지 산업이 앞으로 세계적으로 완전히 핵심 산업으로 하나로 될 거거든요. 앞으로 차가 전부 다 전기차로 이런 식으로 바뀔 거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배터리 부분이 잘 돼야 되는데 거기에 성장 속도가 매년 뭐 30%, 40%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뭐 이 사업은 얼마든지 수요가 창출될 수 있고 우리가 또 하면 하는 만큼 이렇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국가 전략 산업 특화 단지로 우리가 지정을 받아서 그야말로 여기에서 제대로 된 이 2차 전지 산업이 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확실하게 우위를 점해서 국가적으로도 전략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전년도부터 우리가 각종 포럼이나 정부기관 관계자, 정치권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올해 그것이 좀 성과를 보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에 이제 비해서 또 이제 우려가 되는 게 배터리 산업도 오염 물질을 배출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에 대한 뭐 포항시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 이 무방류 시스템, 이 폐수를 방류를 안 하고 자체 순환시켜서 폐수를 없애고 또 그것을 재활용하고 이렇게
우리 삼성 반도체 같은 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배터리 공장도 올해 한 7월, 그러니까 올해 한 중반기까지는 우선 중요한 몇 개 공장부터 무방류 시스템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도 조금 더 소규모 이런 공장들은 우리 시나 공단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모아서 전체적으로 무방류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폐수가 공장으로 바다로나 이렇게 하천으로 흘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가 체제를 최대한 만들어갈 계획이고요. 또 그다음에 대기오염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가지고 24시간 환경 대기오염 측정하고 또 그것을 공개하고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나가면은 2차 전지 산업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산업을 새롭게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나 확장성이나 환경성.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더 보태자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탄소 중립을 지향을 할 뿐만 아니라 뭐 국가적이나 세계적으로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공장 같은 것들도 얼마만큼 그 공장 개개별로 탄소 중립에 기여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 100%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그 지역을 들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앞으로 모든 사람이 지금 그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들어오려는 기업들, 기존에 있는 기업들하고 해서 환경오염, 탄소 배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써서 시민들과 함께 감시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저거를 더욱더 다져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투명성 있게 소통을 강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해봅니다.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시장님. 2차 전지 특화 단지 어떤 내용일까요? 네, 특화 단지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신산업 여기를 국가 전략 특화 단지로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특화 단지가 되면은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을 운영할 때 각종 기반 시설을 해준다든지 네. 또 필요한 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네. 이런 것들 또 각종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야말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성장하기에 굉장히 좋은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지같이 이렇게 있는데 물을 부으면은 물을 이렇게 펴지잖아요. 근데 어느 한 군데 웅덩이를 크게 이렇게 파준다는 겁니다. 그럼 물이 전부 그쪽으로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화 단지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지정받으려는 거고 또 지정을 받으면은 거기에 와서 그 사업을 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들어오려는 거죠. 포항만의 산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겠네요. 네.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가 사실상 포항의 명운을 가른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얼마 전에 보면 유철균 이제 대구 경북 연구원장, 이제 지금은 경북연구원으로 바뀌었지만 유철균 원장이 얘기하는 거 보면 테슬라 유치로 지역 경제 효과가 거의 100조 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차 한 대당 1억 원씩 보면 한 30만 대 해서 30조 원이 될 거고 그 전후방 이제 산업에서 이제 유발되는 경제 효과가 한 70조 원. 그분은 이것만 유치하면 경북도가 경기도급으로 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있으신지 하나 하고 포스코가 당장 지금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테슬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포항시가 움직이는 거하고 별도로 투트랙으로 테슬라와 접촉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포스코가 기가팩토리 공장,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집적된 그러한 공장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 가까운 데는 중국 같은 경우 상하이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테슬라 공장이 온다는 것은 그 자체의 지역의 경쟁력,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전후방 효과가 우리 김상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데다가 플러스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유치된다면은 꼭 우리 포항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모든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지역적인 여러 가지 여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우선 중요한 강판을 만드는 우리 포스코가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하고 테슬라하고 연결시켜서 기본 소재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심장이 2차 전지 배터리거든요. 네. 그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것이 포항이기 때문에 포항이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고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성능 그것을 만들어 간다면은 테슬라하고 딱 맞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강판과 이 주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가 이렇게 맞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수출입하기 좋은 항만이 포항의 영일만항이라는 게 떡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추가로 항만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전용 항만으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R&D나 이런 부분에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하겠지만은 우리 포스텍이나 여러 가지 R&D 기관이 많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있거든요. 테슬라도 좋고 우리도 좋다. 또 국내 어느 도시하고 해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을 유치한 데는 중요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 공급 또 수매 적을 할 수 있는 우리 포스코하고 테슬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도 당연히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포스코에도 아마 자기들도 알고 있고 당연히 포스코도 함께 나서기를 우리가 희망을 하고 어쨌든 주 엔진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뭐 기아라든지 또 정밀 부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동차. 그것이 또 필요한 데는 포항에도 많이 있고 인근 경주에도 있고 영천 대구에도 있거든요. 네. 가까운 울산에도 있고 그런 데하고 같이 함께 뭐 MOU를 맺든지 해서 우리가 유치하고 함께 살아갈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 포항이라는 지자체를 뛰어넘어서 연합해서 전선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라는 브랜드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아마 포항 시민들이 대단히 기대를 사실 하고 있거든요. 올 한 해 뭔가 확정되지는 않아도 작은 희망의 뉴스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예. 작년에 우리 대통령님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화상 네. 대화를 통해서 상당히 그 의지를 보인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고 또 우리 지자체도 얼마만큼 정보를 파악을 해서 테슬라가 원하는 여건을 맞춰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계속 해나가면서 우리 기대를 좀 이렇게 가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산업에 이어서 포항의 핵심 산업 중에 하나죠. 바로 바이오 헬스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구 중심 의과대학 설립. 포항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의과대학 설립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시장님. 의과대학 포스텍의 연구중심 의과대학 만드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정말 간절한 바람이고 우리 도시에 또 하나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미래 산업이 전부 제조업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선진국은 인간의 삶하고 관련된 거, 특히 이제 고령화가 되고 수명이 늘어나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 시장이 엄청난 확장성이 있다고 보고 전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쪽으로 뛰어들어가 있고 특히 미국이나 중요한 유럽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우리는 제조 산업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국가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은 아주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국가적으로도 이거는 사활을 걸고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포항이 이 대한민국 최초로 포스텍이라는 연구 중심 공대를 만들었거든요. 저 공대를 만들어서 엄청난 과학 기술을 지금 축적하고 있는데 저걸 활용해야 되잖아요. 저걸 네. 활용을 해서 바이오 산업이나 이런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철강 산업만 쪽에만 집중할 게 아니고 네. 그러려 그러면은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공학을 바탕으로 한 그 위에 의학을 탑재를 시키고 그 교육을 받은 의사과학자가 줄줄이 양산이 돼서 이 사람들이 그러한 바이오 산업의
뛰어들어서 오랫동안 종사하게 하면은 우리도 지금까지 겪고 있는 코로나19 왜 우리가 이 선진국이 됐는데 백신 하나 못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부탁을 해서 사와야 되고 엄청난 부를 그쪽에 넘겨야 되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버려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도전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포스테코 같은 데가 없다. 네. 없다. 해서 우리는 여기에 연구중심문과대학을 정부가 인가를 해주라. 여기에 뭐 같이 끼어들고 있는 것이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나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부의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공의대를 많이 만드는 거, 뭐 우리 앞으로 이제 40년, 50년 되면 의사가 너무 부족하니까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지방에 좀 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산업적으로 보면은 의사 과학자를 만드는 게 더 필요하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하고 미래 먹거리하고 직접 관련이 됐다. 지금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2차 전지 얘기했잖아요. 자동차, 무슨 뭐 반도체, 기타 등등보다도 합친 것보다도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확장성이 훨씬 많고 훨씬 무궁무진하고 되거든요. 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니까 그걸 집어먹어야 되거든요. 그게 포항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또 우리는 할 수 있다. 네. 인가만 해주면은 정부가 부담 없이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 다 할 수 있다. 병원도 스마트 병원으로 만들어서 최첨단 병원으로 만들어서 함께 이렇게 해서 하면은 지금 수도권으로 죄다 몰리고 있잖아요. 비수도권인 포항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타개한 모델 도시로도 우리는 만들어갈 수가 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 또 대한의사협회 이런 쪽하고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포스텍과 함께 집중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올해 달성해야 되는 목표 하나가 포스텍의 연구중심 의과대학 인가를 받아내는 것. 네. 인력도 장비도 최적의 도시는 포항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포항 산업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소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친환경 수소 도시 실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수소 도시 하면은 아직은 시민들에게는 좀 생경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화석 에너지를 많이 썼잖아요. 석유, 석탄. 이제 이것이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가지고 우리가 기후변화까지 왔으니까 또 그동안에 원자력으로 많이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걸 신재생 에너지를 쓰고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를 일으키려면은 수소 에너지를 안 쓸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우리 제철 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부 석탄을 떼서 에너지를 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수소하는 제철, 탄소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수소를 활용을 해서 철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공해도 안 일으키고 여러 가지 된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또 자동차도 언제까지나 내연기관으로는 안 된다 해서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바꾸는데 선박이라든지 지금 당장도 또 트럭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이런 데는 내연기관을 안 쓰려고 그러면은 수소 에너지를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군사적으로는 항공모함이나 이런 데 원자력 에너지를 쓰지만은 네. 민간 쪽으로 쓰려고 그러면은 수소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수소 에너지를 쓰는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우선 활용도 그렇게 해나가고 충전소도 만들고 자동차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수소 산업 중에서 가장 핵심인 수소 연료전지 산업을 포항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수소 산업은 크게 네 가지로 되면 되거든요. 수소를 생산하는 산업, 또 생산해가지고 저장하는 산업,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저장하고 운송하는 산업,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이용하는 차를 만들어내가지고 수소를 사용하는 그런 이동체를 만들어내는 산업. 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수소 연료전지 산업이거든요. 이것이 수소로 작동되는 기기의 핵심 심장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클러스터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수소 산업 도시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산업들도
우리 포스코도 있지, 항만도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부는 저장, 운송, 생산까지 일부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우리 수소 산업에 대해서 우리 포항이 또 좋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수소 산업 역시 우리 포항이 굉장히 하나의 기대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월 1일부로 시의 조직을 바꿨습니다. 수소 에너지 산업과, 그 다음에 또 그 2차 전지 산업과, 또 바이오 헬스 산업과, 그러니까 세 개의 산업과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여기는 뭐 그게 목숨을 걸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수소 에너지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는 포항시에서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예.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부서를 이제 수소 관련 부서를 만들 정도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키우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건데, 일반 시민들은 수소라고 하면, 왜냐하면 뭐 우리 강릉에서 수소 탱크 폭발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청주 같은 데는 수소 누출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 노르웨이도 뭐 폭발 사고가 있어서 화재로 이어지고 이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이게 뭐 LPG, LNG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안전하다, 수소는. 그리고 포항시는 이런 안전 대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거에는 택시 뒤에 지금 LPG 통을 전부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야, 저거 폭발하면 어떡하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저 초기에는 좀 걱정하고, 사고가 날 때를 특히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사고 나면 저 어떡하지? 네. 그러면 폭발하면 나도 날아가고 승객도 날아가고 도시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미래에 이제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그 위험성을 어떻게 최소화시키고 일반화시켜서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술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다른 거거든요. LPG는 지금 이제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로 용기도 튼튼하고 또 차단 장치도 제대로 돼 있고 문제가 안 생기게 이제 되는 게 그 신뢰가 실정적으로 지금 돼 있는 거고, 수소도 이제 수소가 산업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안전성이 담보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산업적으로 이용하더라도. 네. 그래서 해가는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화될 정도 되면은 괜찮다는 것이 거의 학계나 산업계에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도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걱정스럽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때는 수소도시 안전관리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에 대한 그 시작부터 끝나는 과정까지 체크하고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또 시민들이 그 전 과정을 이해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수소 아카데미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 에너지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또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올해 포항시에는 아주 중요한 숙제가 있죠. 아마 포항 시민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문제, 이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본사의 포항 이전 문제인데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장님. 작년에 우리 시와 포스코 또 범시민대책위원회 이런 데서 연초부터 많이 고민하고 또 뭐 이렇게 갑론을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협의가 잘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협정서도 만들고. 그래서 포스코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걸 뭐 경영진이 마음을 먹으면은 또 주주총회나 이런 것들을 잘 열어서 설득하고 하면은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글로벌 기업 포스코에서 또 잘 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같이 포스코 출입하고 포항시청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포스코홀딩스 본사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좀 대부분이 비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경영진의 의지,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포항시 포스코 상생협력 TF가 잘 안 되고 있다. 네. 지금 방송 나가는 시점으로 보면 이제 한 2달 정도 주주총회가 남은 셈인데, 뭐 포항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 하반기에 태풍이 나가지고 네. 우리 시도 굉장히 할 일이 많았고, 또 포스코도 침수된 공장을 다시 가동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협의할 시간이 하반기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태풍 피해 극복에만 집중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돼 나가고 하니까 네. 뭐 원래 계획했던 그 부분에 이렇게 협의팀 TF도 또 더욱더 긴밀하게 가동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이 것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거든요. 모든 권력도 또 뭐 문화도 기업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워지고 미래로 보면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가지고 지방 소멸, 수도권 집중 이것을 막아서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우선 국가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제대로 시행을 해야 되고, 지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정부만 한다고 제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구성 요소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기업은 기업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또 문화계는 문화계대로 모두 함께 이렇게 실행하고 노력을 해야 이것이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는 비관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주체가 어떠한 실행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그 목표로 함께 해나갈 것인가, 이거를 맞춰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포항 시민분들 많은 분들의 염원이 담기고 또 바람이 담겨 있거든요. 부디 실망하지 않는 3월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3년 우리 포항의 역점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시장님,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작년에 너무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을 우리 시민들이 또 기업들도 그렇고 함께 잘 극복을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모든 분들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극복하면 잘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많이 나서서 우리 도시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해 계획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연말이면은 성적표가 나오겠죠? 예. 몇 점 정도 받으시면은 올해 그래도 좀 포항시장으로서 만족한다, 시민분들이 좀 좋겠구나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 저들은 목표하는 걸 100% 다 이루어야 됩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자님도 그렇고요. 포항시장님도 그렇고요. 더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포항시가 좀 따뜻하게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누구 하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